이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기나 읽어보신 분. 오, 한 분 계시네. 앞서 나가신 분이네. 지금 강남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책 때문에. 강남의 학부모들, 아주머니들은 이 책 보고 지금 애들 교육을 다시 시킨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난 책입니다. 이지성 작가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면 청덕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청덕 도서관에서 책을 낸다고 글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강의한다고 해서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알아요? 네, 꿈꾸는 다락방이 제가 유명하죠. 베스트셀러. 뭐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면 뭐 이루어진다 뭐 이런 책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거기 와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뭐 긍정적인 자존감이 그때 막 회사 잘려가지고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자존감 좀 올려보려고 강의가 들으러 갔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갑자기 4차 사람이 로봇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외모도 생긴 것도 전혀 로봇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때 그 얘기를 2년 전에 한 거거든요. 몇 달 전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때 한 얘기를 지금 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에이트라는 책인데, 이 로봇하고 이겨서 우리가 자기가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8가지를 해서 이제 에이트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책에서 첫 번째 제일 1단계가 뭐냐면 참 역설적입니다. 디지털을 차단하라. 그 1단계 첫 번째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나 이 로봇 AI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컴퓨터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전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디지털을 차단하라. 실제 여러분들 지금 페이스북에 있는 그 창업자 누구죠?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자녀들 핸드폰도 안 줍니다. 그 자녀들한테는요. 웃기죠? 자기들이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자녀들한테는 철저하게 컴퓨터, 노트북, 이런 아이패드, 핸드폰 안 줍니다. 안 줄 수 있을 때까지 안 줍니다. 그게 거의 대학교 전까지는 거의 안 줍니다. 딱 연필 하나 이런 걸로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전 문학이나 이런 책들을 읽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영적인 이제 흐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예 양극화 됩니다. 양극화. 여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이 핸드폰하고 이게 따라가는 애들은 팔로워들밖에 안 돼요. 영원히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앞서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그 얘기가 딱 나옵니다. 디지털을 차단해라. 그래서 왜 생각을 할 수 없는 힘을, 지금 중고등학생들 생각을 왜 못합니까? 생각 안 해도 되게끔 모든 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그리고 사고하는 힘,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다 신경망 체계를 다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그걸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절대로 그걸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여기 은행원 다니시는 분, 우리 교회 지점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 만나셨는데 정년퇴직 하셨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은행원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AI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금 기업은행하고 신한은행은 20억을 들여서 실제 AI 은행원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발되는 순간 거의 다 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스라는 프로그램 쓰신 분 있어요, 혹시? 이체하는 거. 좀 많이 쓰죠? 토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죠. 이 핀테크라고 하죠. 이 핀테크가 생기면서 지금 30%의 은행원들이 다 감축됐습니다. 쫓겨나갔습니다. 이제 이 핀테크라는 개념은 토스를 한번 써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이게 편리한지. 핀테크는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공위성이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막 비행기가 그러면 이 핀테크는 뭐냐면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비행기 라이트 형제 알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잠시 한 1, 2분 정도 날려가지고 똑 떨어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행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로봇이 다 합니다. 로봇은 어떻게 한다? 잠을 자요, 안 자요? 잠 안 자죠. 퇴근 안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과 잡담도 하지 않습니다. 잡담도 하지 않고 커피도 안 마셔. 담배도 피러 안 나가. 전기만 꽂아놓으면 24시간 동안 풀로 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도 안 해. 우리 회사 너무 힘들다. 우리 회사 왜 이래? 이런 얘기도 안 해. 얘네들은 항상 말도 없고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런 고민도 안 해. 맨날 사장님들은 그걸 동기부여 시키잖아요. 네가 해야 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애가 터지게 얘기하는데 그래 말할 필요도 없어요. 24시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80%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는 뭐 있습니까? 혹시 여기 은행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뽑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그럽니다.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지금 뽑지 않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모든 법 나왔던 판례들을
1분 만에 정리하고 분석하고 내놓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변호사, 지금 일부 회사들은 변호사, 신입 변호사는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책이 여기 에이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이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은 누굴 뽑아 그러면? 좀 이런 사회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컷 공부했는데 뽑지 않아. 실컷 몇백만 원 주고 뭐 등록하고 맞죠? 학원에 등록했는데 안 뽑아. 좀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할 날이 지금 곧 왔습니다. 저 책에 그 얘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저 책을 내가 2년 전에 들었어요. 2년 전에. 근데 그때 얘기할 때가 2년 전에 얘기했대요. 그럼 4년 전, 5년 전에 벌써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 벌써 도입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결국 사람하고 대면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기계적으로 일하는 친구들, 아주 기계처럼 일하는 친구들 있죠. 아주 뭐 어디 커피숍 갔는데, 서비스업 갔는데 왜 왔어요? 뭘 드릴까요? 뭐 이렇게 막 표정도 안 변하고 있잖아요. 그 로봇이지 그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사람으로 다 대체됩니다. 요즘 커피숍 가도 이제 주문 안 받죠. 그 바깥에 어디 그 있죠. 그 키오스키에다가 눌러가 자잖아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더 걔들이 열심히 더 일하거든요. 24시간 뭐 자지도 않고 일합니다. 아주 방대한 학습량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은 어떤 사람은 살아나냐? VIP 대상, VIP를 상대로 해서 상담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VIP는 왜 VIP일까요? VIP는 그런 로봇하고 자기는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따뜻한 차와 사람하고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인공지능을 충분히 다룰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인공지능으로부터 뽑아서 그걸 그 사람한테 말로써 차와 함께 아주 재밌는 유머를 섞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키우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최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모든 사회들이 좀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러려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정말 영적인 사람, 정말 크리스찬들, 진정한 크리스찬들, 이거 대충 뭐 이거 스마트 보고 뭐 이게 세상적인 흐름 따라간다고 힘쓰고 이런 친구들이 아닌, 정말 완전히 그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제는 갑니다. 왜? 그 사람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래요. 로봇이 아무리 로봇이라도 로봇은 로봇이에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갈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 갔을 때도 병원 진단, 암 진단 AI가 더 잘합니다. 98%. 사람은 오진합니다. 맞죠? 어떤 가수 신해철인가 뭐 오진해가 사람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오진하지만 AI는 오진하지 않습니다. 98%, 99% 거의 정확도. 그러나 어디서 사람이 있느냐? 그 암 통보하는 거는 당신 암입니다. 이제 당신 3년밖에 못 살아. 이렇게 그 사람한테, 그 로봇한테 그런 얘기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듣고 싶다? 사람에게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통보, 그 따뜻한 차와 함께 얘기를 참 위로해주고 이렇게 치료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과 나는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병원에서 사람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제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공부만 해. 난 사람 상대하기 싫어. 맨날 앉아서 온라인상으로 공부하고 사람 대화하고 전도하러 나가자는데 싫어.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취업돼. 보세요. 길거리 노방으로 사람 컨택트하고 부딪히고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람이 뭘 필요하고 무슨 요구, 그 사람이 나중에 취업돼요. 두고 보세요. 농담이에요. 그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될 때. 그럼 맨날 거기서 그 한 사람은 전혀 못 따라갑니다. 면접할 때도 아마 떨어질 텐데요. 네, 인공지능 의료 프로그램 왓슨이 국내 첫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입력된 환자의 정보로 치료 방법과 근거를 제시하고 주치의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의들의 의견을 모아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임상우 기자입니다. 의사들이 모여 환자 정보를 놓고 회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은 진료실입니다. 여러 진료과 의사들이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사가 아닌 무언가가 같이 참여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의료 프로그램 왓슨입니다. 입력된 환자의 정보를 분석해 의료진에게 치료 방법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지난달 대장암 수술을 받은 조태현 씨가 국내 첫 진료 환자입니다.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랑 또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왓슨은 환자의 정보를 입력받으면 성별과 나이, 진단명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 상태를 분석합니다. 이어 미국 종합암네트워크와 각종 의학 저널 등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안을 선정합니다. 아울러 기존 질환과 약물이나 치료 금기 사유, 의약품 정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치료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은 몇 분 내에 이루어집니다. 의사들은 왓슨의 능력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그것을 한번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 생각과는 이제 거의 100% 일치하는 의견을 주었거든요.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는 엑스퍼트 전문가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인 뭐 전임이라든지 또 전공의들도 많이 유용하게 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왓슨은 지난 2012년부터 이른바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하면서 암 환자의 진료를 터득한 데 이어 지금도 계속 교육을 받고 있어 앞으로 정확도 역시 지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지금 계속 학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딥러닝이라고 들어봤죠? 좀 딥러닝.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스마트 시티에 전부 그 박사들이 다 와서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놀랐습니다. 지금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매일 이세돌 아시죠? 이세돌한테 이겼잖아요. 그 이긴 그보다도 더 100배가 나아진 그 프로그램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걸 또 이긴 게 또 나왔어. 지금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이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3년간 함께 일한 그 아까 교수 나왔죠. 그분이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이 인터뷰 말고 다른 데서. 그리고 왓슨이 더 잘한다라고 인정까지 인터뷰 기사 나왔습니다. 적어도 벌써 1년 전 소식입니다. 이제는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다빈치라는 수술하는 게 있습니다. 수술하는 그 로봇이 수술을 다 합니다. 이제 의사들도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변호사, 의사, 약사는 뭐 첫 번째로 일단은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갈구했던 그런 직업들이잖아요.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오히려 약사들 잘못하다가 나중에 오진해가 되는데 이는 오진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 탁탁탁탁 기계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폐아동 있죠. 자폐아동. 말을 천천히 하고 자폐아동을 이 아동이 교육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그 과정이 일반 교사의 경우에는 한 3% 바뀌는 경우가. 그러나 마일로라는 어떤 그 로봇이 나왔어요. 이게 교육 프로그램 로봇인데 이 마일로가 이 자폐아동하고 만나서 대화를 계속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78%가 자폐아동이 정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자폐아동 경우에는 이 말을 갖다가 25% 정도 천천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하는 선생님도 똑같이 25%로 맞춰서 해줘야만이 얘가 인지하고 그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하면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걔가.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계속 25% 안녕 너 오늘 밥 먹었니? 아침에 하겠지. 점심 때 되면 안녕해. 왜 못 알아들어 자꾸. 사람이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 감당이 안 돼. 나중에는 이게 막 들쭉날쭉 하는 거야. 그러면 애가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 자폐아동이. 근데 로봇은 감정에 전혀 신경이 안 씁니다. 애하고 대응해주면서 25% 느린 속도로 끝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로봇이 마일로라는 로봇 치면 나옵니다. 다 여러분들 네이버 치면 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게 78%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교사들이. 그러면 앞으로 그 모든 교사들 자리는 누가 차지하겠어? 마일로가 차지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들이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25% 느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일정량 있게 깨끗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맞죠? 이거는 로봇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사람이 임시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다닐 때 뭘 배웠습니까? 단순 암기 배웠죠? 맞죠?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게. 그건 지금 나오니까 무슨 네이버에서 몇 번 치면 다 나올 일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해서는 안 될 일을 여러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당시 교육 당시는 무슨 교육입니까? 2차 산업, 4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 때잖아요. 옛날에 공장에서 통조림 찍어내듯이 똑같은 물건 찍어낼 때 빨리 이 사람들한테 공장에서 들어갈 사람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교육을 빨리 시키려면 표준화된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그 교육을
했던 게 그 교육이에요. 2차 산업 때 나온 그 교육을 여러분들 다 받았고 나왔는데 내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어. 내 이놈, 얘가 더 잘해. 보니까 더 뭐 찍으니까 답변 빨리빨리 해주고 더 잘해. 뭐 한 거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내가 왜 감사하냐면요. 이게 나와서 뭐 무섭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사람다운 교육을 하겠구나. 이제 사람이 사람다운 일을 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이걸 보고 무서워 내 일자리는 뭐 이게 아니고 이제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위로해주고 테라피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게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계 같은 일을 내가 했던 거예요. 그 아까 그런 것들도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이제 기계처럼 일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기계처럼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지금 온 밖에 나가보세요. 제가 말했죠. 제가 하마성경 할 때 말했죠.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하마성경 보세요, 제발 좀.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이. 똑같은 어떤 사건들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에이트라는 책을 보고 벌벌벌 떨 게 아니고 이제 나한테 기회가 왔네. 드디어 우리는 교제 나누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랬던 우리의 시대가 이제 활짝 시원히 되려고 열리겠구나. 그동안 학교에서 맨날 애들하고 담 쌓고 도서관에 틀어박혀가지고 책하고만 했던 애들은 이제는 이 사회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더 로봇이 더 잘해. 그걸 로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태인들이 가장 한국인 보고 놀라는 거, 이 IQ 보고 놀래. 그리고 그 성실함 보고 놀래. 근데 그건 AI가 똑같이 하고 있거든. AI가 하는 걸 우리 한국인이 똑같이 잘하고 있어요. 이제 제일 충격 온 게 한국인입니다. 특히 이세돌이 그 바둑에서 돌 질 때 제일 충격받았어요. 한국. 큰일 났다. 이 한국이 가장 강점이 있는 게 그 대한 세력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갔다가는 여러분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거는요. AI가 채용까지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제가 이제 채용 담당자로서 실제로 이 AI가 마이다스 I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채용할 때 자문할 때 제가 한번 봤거든요. 자문까지 제가 갔어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꿈꿔왔던 걸 그대로 이상향을 실천을 했더라고요. 이 마이다스 IT에서 그 자료를 만드는데요. 이 회사가 원래는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인데 건설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입니다. 판교에 있어요. 여기서 벌었던 수천억의 돈을 여기 이 인공지능 면접 보는데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냈어요.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고 이걸 내가 가서 시연도 해보고 직접 내가 참여해보고 자문도 하고 다 받았는데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뇌신경학자, 문화인류학자, 인지심리학자, 연구개발자, 그리고 연구개발, 그리고 시각, 음성, 언어, 맥박 분석 다 합니다. 이 실제로 AI가 면접을 보는 당시에. 그리고 이걸 다 개발하고 난 이후에 이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에서 3년간 자체적으로 적용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람을 뽑았고 뽑은 애들이 실제로 1년, 2년, 3년 생활해 보니까 오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했는데 98.5%가 나왔어요. 오차가 없다. 거짓 맞더라.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면접 볼 때 사람이 연극을 하면 속일 수 있을까요? 못 속일까요? 속일 수 있어요. 보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하고 좀 닮았는데 얘 좀 뽑자.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일하는 게 그래요. 흔들려요. 그리고 막 얘가 연기를 해요. 제가 그 분야의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이걸 불타는 눈으로 보여서 나를 싹 보면 그래 뽑자. 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분도 안 되는 그 면접 시간 짧은 시간 가지고는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 뽑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요 30% 40%가 넘어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걔들도 나가요. 1년도 안 돼서. 그럼 우리 회사는요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네, AI 면접은 온라인상에서 지원자가 면접을 보는 전형인데요. 지원자는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응시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물어보는 질문과 게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질문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편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대한 가이드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방금 게임 보셨죠?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딱 1단계가 게임을 시킵니다. 사람을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의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풍선 아까 있거든요. 풍선 펌프질하는 풍선이 있어요. 펌프질을 몇 번 빵빵빵빵 하면 빵 터져요.
그런데 이걸 몇 번인지는 절대 안 가르쳐줘. 그리고 5번이면 3번 정도 하고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점수를 내가 적립을 할 건지 뭐 고스톱과 같은 거죠. 계속 고를 할 건지 끝까지 하면 빵 터지면 점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 이 사람의 성향 이런 게 다 나오겠죠. 나오면 이 사람이 영업 직군에 맞는 건지 관리 직군에 맞는지 이 사람이 연구 개발에 맞는지 싹 다 나옵니다. 요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처합니다. 자, 지금 보는 화면이 이걸 이제 통해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왼쪽 상단 위에 보면 분노, 슬픔, 기쁨 모든 것들이 다 표시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저기 왼쪽에 보면 옆에 보면 저기 뭐가 이게 신경망 같은 게 보이죠? 요거요. 요게 여기 센서입니다. 센서. 사람의 그 근육이 움직이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CIA라든지 FBI에서 인질들 데리고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게 바른 말을 하는지를 말하고 나서 코를 만진다든지 귀를 만진다든지 약간 눈을 실룩거리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할 때 그런 행동이 나온다든지 약간 볼을 실룩거린다든지 목이 떨림이 있다든지 이런 걸 다 캐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전부 이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람이 썼던 용어들을 갖다 키워드별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지 부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의 그 심리적인 변화까지 여기에 왼쪽 편에 이거 본 적 없죠? 이게 다 공개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면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싹 다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걸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빨리 회사 들어가기 잘 됐다. 나 이거 있으면 회사 못 들어갔다. 진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 회사가 적용을 다 했고 3년간 임상 실험까지 다 한 거예요. 98%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이걸 딴 데서 학습을 내가 또 뭐 공부하면 할 수 없어요. 이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나는 잘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취업하겠나? 지금 이 상태에서 취업하겠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 무섭다. 생각이 들면서 이걸 내가 시연하는 데 가서, 왜냐면 인사팀장이니까 내가 면접을 많이 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시연을 쫙 하더라고. 그리고 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을 딱 꺼내서 내한테 다 보여주는데요. 내가 진짜 놀랄 노자였습니다. 진짜 이걸 보면서 무섭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이제 기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말했잖아요.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내 말.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보세요. 부모님들이 그 직장 다니는 걸 보셨죠? 좋아서 다녔다는, 정말 신나가 다니는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네, 직장 생활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 이상, 거의 3분의 2 이상을 직장 생활로 보내는데 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억지로 나와서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얘 때문에. 맞죠? 떨어뜨려 줄 거잖아요. 얘가 알아서 필터링 해주고, 정말 여기에 맞는, 영업이면 영업, 자기가 속이고 막 연극하듯이 면접 볼 때 그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가 알아서 다 필터링 해줍니다. 회사 입장은요, 이상한 애 뽑아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거 하는데 비용 단가가 원래 10,000원입니다 1인당 10,000원. 10,000원 되는 거예요. 우리는 3,000원까지 해달라 뭐 싸우고 그랬는데 3,000원 정도 하면,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비싼 인력이 그 이력서 다 읽어보고 고민하고 이 시간보다 훨씬 이게 싸요. 실제로 그래요. 5,000원 미만이면 훨씬 싸겠더라고. 대기업은 지금 10,000원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지금 거진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이걸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원서만 내면 바로 탈락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받아주는 대로 전부 다 참여 다 시켜줘요. 그러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들어봤죠? 학교, 뭐 학력, 뭐 이 사람의 성별 이런 거 아예 안 봐요. 실제로 요것만 가지고 이 AI가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놓쳤던 그 수많은 우리나라의 진짜 그 기라성 같은 그 분야의 탁월한 천재들이, 영업의 천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학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전 못하고 꺾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잖아요.
나는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입장도 좋고 나도 말 안 되는 적성에 안 맞는 데서 일하지 않고 내한테 맞는 일을 한다고 돌아갈 거예요. 여기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면 내가 그 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안 좋게만 볼 필요가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듯이 이번에 선거가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단점만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창세기 들어보셨죠?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의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AI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스리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스리라고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다스림을 우리가 받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여기에 추종자 따라가면 다스림을 받는 거고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들어가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얘들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진짜 이게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했는데 나중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 그런 사람 안 뽑지도 않는다고. 그 일을 할 상황이 너무나 높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아무도 안 해줍니다. 왜 겁주는 얘기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줄게 하면서 막 겁만 주고 그러는데요. 그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준 게 너무 답답해. 해석하는 걸 보면요, 너무 이상하게 해석해. 요한계시록 해석하듯이 무섭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고 나서 위로가 되고요. 왜? 요한계시록 쓴 게 위로하려고 쓴 거예요. 내가 곧 올 거다. 너희들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올 거다 이래야 되는데 666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나? 우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 그때 하면서 뭐 굶어 죽고 뭐 이런 시간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다 읽고 나면요, 막 벅차고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면 그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근데 읽고 났는데 뭐가 무섭고 잘 안 보이고 암흑 같고 잘못 읽은 겁니다. 다시 읽어야 됩니다. 4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떨어뜨리면 어때요?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실 건가 보다. 성령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신가 보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공정한 게임입니까? 예전에는 학력 때문에 내가 좋은 회사 못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불공정한 게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이 로봇 통해서 딱 구글을 통해서 쫙쫙 다 한다는 거예요. 땡큐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여기 대학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기계적으로 일하지 마세요. 뭐 간사님이 시켰다고 예 알겠습니다. 갖다 주고 마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건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가 감성이 담기고 뭔가가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하고 뭔가가 이런 것들이 담겨져야 그 훈련이 된 사람만이 나중에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실제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과의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앞으로 열리는 거는요, 다 사람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영업을 해라. 영업이 참 좋다. 다른 거는 다 AI가, 연구개발도 AI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하고 만나는 거, 사람의 접촉적 대면점은요, 로봇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라는 그 본능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내가 이 AI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청년부 이 가을에 집중적으로 한번 특강을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더 깊이 할 거고요.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오늘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그렇죠. 그거죠. 거기 보시면 오늘 이거 보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물어보려 했는데 거의 들었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죠. 보면서 좀 무서웠죠. 처음에 봤을 때, 영상 봤을 때. 근데 그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긍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이걸 말해주죠. 지금 요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AI가 딱 면접을 다 마치고 나면 딱 주는 보고서입니다. 레포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몰라. 근데 면접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다 하고 나서 10,000명의 면접을 보면 딱 10명을 추려요. 10명을 추리는데 10명의 추린 그 리포터가 면접관한테 탁 옵니다. 그러면 그 아까 AI하고 대화했던 그 말했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실제로 사람이 면접관이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심층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려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수치로 되어 있고, 뭐 이 사람이 성향, 이 사람이 어디에 맞고 이런 거 거짓말했고 뭐 한 거 다 나와요. 전부 다. 야,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여기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보다는 훨씬 이게 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죠? 의외에 나옵니다. 의외. 여러분들 안에 몰랐던 거. 지금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진로 이거 확실하게 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 나 분명히 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진짜 10%가 안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학창 시절을 보내고 다양하게 뭐도 해보고 뭐도 시도도 해봤는데 내가 아직 좋아하는 걸 몰라. 근데 얘는 알고 있어. 야, 너 이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야. 좀 이걸 저한테 줬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용해야 되죠.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사는 어떤 인재를 뽑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채용을 하는데 회사를 들어갈 때 진로를 고민할 때 여러분만 생각하는데 지피지기입니다. 나도 알아야 되지만은 내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회사는 과연 어떤 인재를 뽑는지 이 메커니즘 프로세스를 모르면요, 이거는 엉뚱한 합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소개팅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개팅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났을 때, 남자 여자 만났을 때 참 외모 보고 뭐 저 사람이 뭘 보고 계속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뭘 보는지 서로 보면서 서로 딱 짝짓기 하는 거 똑같아요. 딱 내가 이 사람을 뽑겠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기준으로 통해서 뽑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무조건 스펙만 쌓는 거야. 이 자격증 따고 저 자격증 따고 한 10개 정도 땄는데도 가만히 집에서 누워있는데 뭔가 부족해. 뭔가 이것도 좀 더 부족한 것 같은데 또 뽑는 거예요. 몸만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데서 엉뚱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뽑는 인재는요, 예전에 제가 말했죠. 굿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굿이 아니고 뭐? 굿은 무슨 인재입니까? 좋은 인재. 학벌도 좋고 뭐 능력도 좋고 스펙도 좋고 좋은 인재를 뽑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죠. 굿이 아니고 뭐라고요? 누가 얘기 좀 해보세요. Right, yes, you're right. 예, 자 클릭 한 번 더. Yeah, right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예, 자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Right. 자, right. 적합한 인재를 찾는 거예요. 딱 만들. 우리 레고 알죠? 레고 할 때 좋은 거가 아니에요. 딱 그 레고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맞잖아요. 이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가.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아까 도구로 뭐 사용한다? AI 아까 보셨죠? 그 면접 그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라이트한 인재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트한 인재를 뽑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속 굿을 향해서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스펙도 쌓고 영어도 하고 뭐도 하고 야 이도 부족해 또 해외 유학도 갔다가 돌아오고 뭐 이렇게 막 분주하게 했는데 오히려 회사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너무 고스펙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20% 정도 돼요. 네. 파슨스라고 알아요? 파슨스? 미국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의 3대 디자인. 네. 거기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몇 명 많이 왔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왔냐고. 오, 세계적인 그 디자인 누구더라? 그 마크 제이콥스 그 밑에서 사사로 자기가 그 제자더라고요. 왔는데 우리 안 뽑았어요. 제가. 왜? 그 이전에 파슨스 와가지고 회사 조직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누군데 너하고 같이 일하냐고. 협력이 안 되는 거야. 뭘 같이 하자고 하면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이거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조직이 다 파괴되는 거야. 같이 밥도 안 먹고 그 안에서 막 갈등이 쌓이는데요. 조직이 전체가 다 무너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그 이후에 그 파슨스 출신 뽑았을까 안 뽑았을까? 못 뽑는 거죠. 그게 고스펙인 거예요. 고스펙.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굿은 인정. 아, 네 좋은 거는 인정하겠다. 굿은 굿인데 라이트이 아닌 거예요. 우리 회사에는 좀 겸손하면서 오래 근무할 사람. 조금 스펙이 떨어져도 좋아.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데서 막 10명 미만인 회사에서 고생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막 허드렛 일부터 고생 한 사람이 딱 근데 능력은 좋아. 일은 잘해.
그 사람 또 뽑아가지고 앉혀놓으니까 우리 회사는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모든 게 협력돼 있어 이 사람은 이 회사 오니까 천국이라고. 나가지도 않아. 20년 동안 같이 일한 거야. 계속. 그런 사람 우리는 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라이스는 뭐냐? 지속적으로 서스테인. 계속 근무할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면 보는 눈도 다르고 스펙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거야. 그걸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좋은 인재 뽑는다고요? 아니에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한 인재 뽑는 겁니다. 뭐 저기 존슨앤존슨, 뭐 3M 다 똑같아요. 나이키 다 똑같습니다. 라이트한 인재를 뽑습니다. 그 라이트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안 열어주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계속 굿만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굿을 뽑아가지고 피해를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뽑아놨는데 특히 삼성도 그래요. 아, 외국에 가겠습니다. 나가가지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퇴사해가지고요. 그 회사의 비용들 그리고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썼던 돈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는 그래야 뽑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들도 그때도 얘기를 한번 했죠. 조직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회사는 미션, 비전, 핵심 같이 이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우리 개인도 미션, 비전, 핵심 같이 이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과 그 회사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고자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 한번 보세요. 뭐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다 있습니다. 저 세 가지가 다. 삼성전자 들어가면 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이키, 코리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뭐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조고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뽑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 퇴사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뭘까요? 일이 힘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서 나올까요? 네, 사람 다 관계입니다. 지금 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람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진 존재가 다 다르게 지었는데, 그러나 왜 회사 내에서 회사가 한 방향으로 가느냐? 저게 일치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나는 내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회사가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 이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속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내가 여기 안 맞아. 그런데 나는 속이고 들어가. 그러나 오래 못 있어요. 그런 경우가 6개월 전에, 1년 전에 다 퇴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봐야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기에 동의가 돼야 됩니다.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그리고 저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비전, 내가 정말 동의하고 너무 미치도록 좋아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회사의 그 로고를 문신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뭐 이런 거 고객들이 막 문신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그 정도의 그게 충성이 되니까, 로열티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다고요? 갈짓자 행보를 합니다. 요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그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를 한번 써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써봐야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겠다라는 뭔가 초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유럽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초안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되던 대로. 그래 보세요. 나는 왜 사는가? 이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 왜 사세요? 답도 주시오. 답도 주세요. 왜 사는지. 자, 뭐 죽지 못해서 산다 이래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답을 주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미션이다. 미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내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했을 때는요,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진짜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발견을 해야 되죠. 두 번째, 비전이죠.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 결국 이루고 싶은 거, 그 꿈이 있을 거잖아요. 그 꿈,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꿈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 홈페이지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걸 보고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래, 뭐 네 그거 해라. 나는 관심 없다. 그럼 그 회사 들어가면 안 돼요. 맨날 지옥이에요. 또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월급으로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보면 알 거예요. 다음에 중요한 게 핵심 가치입니다. 내한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때 있죠,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2시에 멋진 게 있는데 쇼핑하러 가는 거하고 교회 뭐 기도 모임이 두 개가 딱 그날 그 시간에 그게 지금 타임이야. 지금 떨이 뭐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그 시간에 가야 돼. 항상 그런 게 두 개가 여러분들 인생에 자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은데 둘 다 놓치긴 아까운데 어느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럴 때 무엇에 의해서 결정한다고요? 여기에 의해서 결정한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핵심 가치. 내가 어떤 가치를 두느냐. 돈이라는 가치를 두면 연봉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여기에 오래 근무할 거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 복지가 좋다. 아니면 내가 직원들하고 행복하게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 아니면 나는 이 직장을 미션이다, 사명이다. 내가 여기에 그냥 전도하러 온다. 이런 목적이면 그런 목적이에요. 그 분명히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도 있다라는 거죠, 법인. 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정리가 돼야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행정적인 사역보다는 무슨 사역이 우선이다? 영적인 사역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도 부목사님 한 분 지금 전도사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정적인 사역이 아니고 영적인 사역이 우리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 거야. 왜 이 교회는 이 행정적인 이런 게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잘 안 돼요? 홈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안 맞으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줘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쟤는 완전 어디에 꽂히네야.
그게 또라이야 그런 정도 얘기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갑니다. 또 누구나가 다 아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왜 홈페이지에 두는 겁니까? 딴소리 못 하는 거야. 사명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전남 고흥군의 한 군수가 농사계 계장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떤 일을 하나? 농사행정 일을 하죠. 그러자 군수는 다시 물었다. 그게 아니라, 그래, 자네 농사계에서 일하면서 뭐 뿌듯함이나 보람을 느낀 적 없나? 가끔 농부들이 와서 계장님 덕분에 명품 쌀이 나왔어요 하면 기분이 좋던데요? 그렇지. 자네가 하는 일은 농사행정이 아니야. 바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명품 쌀을 만들게끔 도와주는 사람 아닌가. 그 후 군수는 해당 부서의 이름을 농사계에서 명품 쌀 육성계로 바꿨다. 그 후 놀랍게도 쌀 생산량이 무려 3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오늘은 직원들에게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명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왜 사는가를 묻는 것처럼 기업이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할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답,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우리는 왜 일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출세하기 위해, 혹은 죽지 못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이유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에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기 힘듭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우선 고객들이 우리 물건을 왜 사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사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지 못하면 그 제품은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업들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지갑을 열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막상 많은 직원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주는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은 그저 나는 안경을 만드느라고 힘들다, 보험 파느라고 허리가 휜다, 핸드폰을 파느라 자존심 상한다는 식으로 자기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이런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의 사명입니다. 한 학자가 월마트를 방문했을 때 직접 직원에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죠? 라고 말이죠. 그때 누구도 짐 싸고 있잖아요 라던가 계산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신 저는 우리 이웃 주민들이 더 싸고 편리하게 쇼핑하는데 도움되기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죠.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월마트 직원들은 주어진 일이 아니라 자기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 갖는 자부심은 어떨까요? 아마 일만 생각하는 직원보다는 훨씬 더 뿌듯함을 느끼고 일할 것입니다. 주노 헤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미용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머리를 자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원 그 누구도 다른 직원에게 김양아, 고객님 머리 좀 감겨드려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김 선생님, 우리 고객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죠. 서로가 서로를 모두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바로 그들의 사명이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하듯이 고객들의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멋있게 해주는 디자이너,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김양아, 아무개야 하는 식으로 하대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서로 간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님으로 방문한 저까지 거기 있던 직원들의 눈빛과 말투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을 테고요. 앞에서 본 전남 고흥군의 폭발적인 쌀 생산량 증가, 그 비결이 뭐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군수는 직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단순 농사 행정이 아니라 농민들의 명품 쌀 생산을 돕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과연 어떠한 가치를 주고 있느냐를 알게 되었을 때 더 일에 몰입하고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올바르게 설정하면 직원들은 그들이 사회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커지고 그만큼 회사도 더 밝아지고 더 성장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서로를 그 전과는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같이 제공하기 위한 동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배달의 민족 거기 보면 뭐 그런 가치들을 주거든요. 다 보면 광고 멘트를 경희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이뻐 하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들을 일부러 그렇게 탁탁탁 알려주는 거야. 일부러 광고 문구로 먹을 때 제일 이쁘다는데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하면 사명이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사명을 얘기해 줍니다. 준호 헤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왜 존재하는 이유를 아주 저렇게 난 너무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처럼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면서 조각을 하고 고객의 감춰진 아름다움을 일깨워 궁극적으로 자신감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누가 저 말 만들어냈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말 자체가 그거를 그냥 저렇게만 써놨는 게 아니에요. 실제 곳곳에 붙여놨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도 보게 하고 직원들도 보게, 볼 때마다 쿵쿵쿵 가슴을 뛰게끔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런 것들은 집에 가움처럼 붙여놨는 거예요. 붙여놓고 보고 또 까먹거든요. 항상 우리는 까먹는 존재들입니다. 또 보고 또 생각나고. 그러니까 저기서 나중에 독립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독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하면 다 억대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안 나가는 거죠. 끝까지 내가 여기서 이 회사가 주는 훈련을 끝까지 받겠다. 그리고 3년이고 5년이고 다 훈련받고 직영점을 차려줘요. 그럼 나가면 그 사람 거의 억대 연봉 받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그거를 보고. 그러면서 저 이념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만 벌면 좋겠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지금 그런 나이겠죠.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돈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이 사명도 회사도 마찬가지죠. 머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제약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요. 일본이 1945년도에 패망하잖아요. 맞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맞고 패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본이 한번 전염병이 한번 돌았어요. 이 폐결핵이라고 해가지고요. 엄청난, 그래가지고 일본에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훨씬 더 코로나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고 약이 없었어요.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저 머크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돈은 없지. 그래서 머크사가 왜 결정을 합니다. 무료로 일본의 약을 다 풀어버려요. 왜 풀었냐? 저겁니다. 저 사명이 뭐라고 적혔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위에 있는 거 시작. 네, 자기들의 사명입니다. 바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한 근거 기준이 뭐다고요? 사명이라는 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정해. 무료로 풀었습니다. 돈 안 받고 전부 일본 전역에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다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일본 가면 제약은 머크사가 80%, 90%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가서 맥도날드 머커 이래요. 머커 하면 눈물을 줄줄 흘려요. 다른 말 안 해요. 할머니들. 그때 우리 살려줬다고.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게 지금 일본이 그 이후에 1948년 50년 이후에 최고 번성을 할 때 싹쓸이 돈을 싹 다 쓸어갔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요지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명 때문에 그 회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 사명. 그때는 다들 그 경영진이 다 미친 짓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땅 파서 흙 파서 장사하냐고 지금. 사명을 봐라. 우리가 왜 존재하냐? 이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사람을 살리고 이게 우리의 이념, 우리의 사명 왜 존재하느냐? 그 한마디에 누구도 대답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삽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머크사가 대단한 게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존슨앤존슨 예전에 그 타이레놀 사건 알죠? 누가 미 전역에 몇억 개가 깔렸는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독곡물 투여했다. 너희 회사에 타이레놀에 독곡물 투여했다. 그 장난 전화 비슷한 하나에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 다 회수했어요. 그리고 불태웠어요. 그리고 다시 깔았어요. 그 이후에 타이런을 하면요, 미국에서는 이거야 이거.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손해보는 결정을 때로는 우리 할 때도 있어요. 맞죠? 어떨 때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만 계속 하는 애들 보면 너무 미워 보여요. 맞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한 번씩 내가 딱 결정적일 때는 딱 내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사명이 그거대. 자기 사명이 존재 이유라는 것 때문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한번 여러분 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면 안 하더라고요. 제 사명은요, 나는이라고 시작하십시오.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는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사명. 본인 사명을 쓰십시오. 한 줄만 써도 됩니다. 나는 웃기는 사람이다. 평생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웃기는 거니까. 그래서 써도 되고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써보십시오. 한 줄이라도. 이거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방황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게 있을 겁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게 뭐 화려한 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려한 말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담백한 말을 쓰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담백한 말 한마디가 그게 투박하지만 그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요. 그리고 그게 영원할 수도 않아요. 조금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누군지. 실제. 이랜드라든지 이런 데 회사에 가서 이력서를 써보면요, 이랜드 이력서는요 3박 4일이 걸려요. 쓰는데 쓰다가 다 울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실제로 그래요. 이랜드라는 회사가.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3박 4일 동안 쓰면 몇 명 지원할까요? 거짓말 10명 내외 지원합니다. 여러 수천 명이 처음에 쓰기 시작해. 다 그 자체가 필터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열티 떨어지는 애들은 우리 회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쓰다가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 안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 그 다 어떻게 수천 명 거 다 읽어봐. 미리 작성해놨고 그냥 클릭만 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그렇게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 이랜드는 쓰는 데만 2박 3일 3박 4일 걸려요. 쓰다가 대부분 다 울어요. 와, 자기를 뒤돌아. 그 질문들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울어요. 그냥 와,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내가. 그게 회사가 사명이에요. 자기는 이랜드는 이 취업생들에게 있어서 사관학교면서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금 자기를 되돌아보게끔 하는 그 이력서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구와 나한테 와가지고 나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깨달아졌다. 자기가 누군지. 얼마나 그게 감동적인 일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는 면접을 엄청 많이 보는데 수천 명 봤습니다. 어떨 때는 얘는 떨어졌다, 안 된다. 그러면 딱 걔한테 말해줘요. 너 떨어졌다. 대신에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해주고 싶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줘요. 이쪽으로 길을 가면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왜? 쭉쭉쭉 설명했죠. 나중에는 뭐 고맙다고 울고 나오고 그래요. 떨어졌는데도 고맙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뺑뺑이 돌 거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진실된 얘기를 안 해줘. 안 되겠다 싶더라고. 내가 떨어졌는데 내가 정말 응아로서 한마디 해줄게. 내가 형아로서 앉아봐라 해가지고 짝짝짝 얘기해줘. 실제로 그렇게. 자, 써보세요. 옆 사람하고 한번 먼저 쭉 얘기해 주세요. 저 사람한테. 넘어갑시다. 두리번 그러네. 부끄럽죠? 예, 부끄럽죠? 예. 안 부끄러워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게 자기의 나아갈 방향. 비전입니다.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비전. 만약 우리가 1000개의 조각이 있는 퍼즐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퍼즐들이 있는 조각이 있어요. 그것들을 끝그림을 보고 여러분 맞추죠. 보통 맞죠? 어떤 그림인지 다 보여주잖아요. 뭐 곰돌이 모양이나 뭐 있으면 보여주는데 그걸 안 보고 맞추라 하면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추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내가 모르거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끝그림이 뭐다고요?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이 있어야 내가 그 조각 하나, 오늘의 조각을 내가 붙이는 거예요. 아, 그 윗부분이 흰색이면 저 위에 있는 거네 하면서 위에 뭔가 하나 탁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벽돌을 하나 쌓듯이 오늘 하루를 내가 쌓는다든지 쌓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쌓아지면 큰 그림, 나중에 70, 80 되면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끝그림이 쫙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 어떻게 다 보여? 그러면 여러분 노인이지. 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나 그 끝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비전을 세웁니다.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최종 목적지 없이 매일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향방을 모르고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돈 쓰는 것도 아무 데나 쓰고 이건 값다 싶고 이거 돈 쓰고 시간도 아무나 만나가 그냥 막 이거 얘기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면서, 아낀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과 비전이 딱 정렬이 됩니다.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안 해야 되고 정확하게 가려집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오늘 기분이 오늘 땡기는데 그럼 이 사람 만나. 오늘 이게 좋은데 요거 해. 아무런 방해 없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남자가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결혼해. 아니야, 10년 지나니까 완전히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때 기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기분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그 순간순간의 그 기분을 누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세요? 순간순간 주는 거는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는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닌 거는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고 진동하면 다 날아가고 끝에 남는 거, 진짜 남는 거, 끈기 있게 끝까지 남는 거, 그겁니다. 그거를 지금 설정을 하는 거예요. 비전을 끝그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틀리더라도 지금은 비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일 막 와서 막 연봉 협상할 때 나 이 연봉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일도 잘해요. 그냥 우리 주는 대로 주세요. 저는 그냥 받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제일 골치를 썩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하는 게 없어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인데 원하는 게 확실해요. 나 이거 원합니다. 나 이런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딱 얘기해요. 열심히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다이어트 안 하느냐? 나 살 뺄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정말로 내가 강하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전과 실행력은 비례합니다. 제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다이어트 몸짱이 되고 싶다 하면 벽에다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8시, 9시 되면 출출하고 땡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 그림 보면서 참는 거예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여자들 경우에는 날씬한 아주 슬림한 그 몸매 딱 걸어놓고 보면서 그렇지 보면서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그 비전이 있으면 뭐가 비례하다고요? 실행력이 비례하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기 싫은데도 나를 끌고 가는 동기부여가 저 그림 한 장이라는 거죠. 혹독한 운동을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다? 저겁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이. 그래서 구체화, 머릿속에 하지 말고 구체화 해가지고 그림, 나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을 아주 잡지책에서 보고 벽에 붙여놓으세요. 나 이거다. 돈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또 남자, 나 이렇게 닮은 사람 붙여놓고 진짜 그렇게 하는 다 합니다. 비전인 거예요. 비전. 그게 뭐든지 자기한테는 그게 비전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바뀌겠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비전, 기도 제목이 바뀌듯이 지금은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가슴을 설레는 그 꿈, 비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생텍쥐 베리의 그 얘기 그 명언에 보면요,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목재를 마련해 오라고 막 임무를 부여하고 일을 지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수들이나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고수들은요, 야 차에 타, 속초까지 달리는 거예요. 애들 딱 내려 하면서 동해에 그 수평 있잖아요. 쫙 보여줘. 어때? 우리 저기로 나가고 싶지 않아? 와, 정말 나가고 싶어. 이제 뭘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이게 정상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고 동해도 안 가고, 야 오늘 이제 우리 갈 건데 네 목재 만들고 네 뭐 가져오고 왜 하는데 왜 하는데 왜? 대부분 짜증내고 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거기를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끝그림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저기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히딩크 하잖아요. I'm still hungry. 나 뭐 요즘에 배고프다.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전반전 마치고 딱 그 라커룸에 가보세요. 이기고 난 이후의 모습을 생생하게 말해줍니다.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기고 역전을 한 이후의 모습을 딱 끌어와가지고 내 눈앞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그걸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실제로 거의 일어난다 하면서 와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이 뒤집어 버려요. 그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는요, 막 오늘 이거 하고 일 주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생하게. 그래서 정치인들 진짜 탁월한 리더들은요,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 말 하나에 사람이 가슴이 막 요동질합니다. 그냥 뛰게 합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비전이에요. 그 사람은 봤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미국의 한 보세요. 저기 비전 세울 때 보세요. 모든 책상 위에, 책상과 가정에 PC를 보고한다. 다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저때 IBM 슈퍼컴퓨터 한 대밖에 없을 때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PC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저때 나온 거예요. 각 개인마다 내가 컴퓨터를 주겠다는 거예요. PC에 퍼스널 컴퓨터에 다 돌았다. 말도 안 되는, 야 과대망상, 너 완전 돌았구나 너. 이렇게. 지금 보세요. 한 대가 뭡니까? 세 대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패드 가지고 있고 노트북 가지고 있고 또 집에도 컴퓨터. 이런 시대가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저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딱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PC 보고 가겠다. 자, 1960년대 달까지 내가 착륙하겠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했어요. 하잖아요. 그게 이게 리더라는 거죠. 비전을 보여주는 거. 나한테도 그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요, 우리 대학부 막 마음이 다 모여져 있는데도 비전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저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착 붙어버리는 거예요. 정렬이 탁 일어납니다. 강사님 뭘 할까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뭘 할까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4분 오열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4분 회사도 잘 되는 회사들 가보면 이게 딱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마음이 착착착 맞는 거예요. 근데 다 안 되는 회사 가보세요. 전부 생각이 달라요. 야, 그거 왜 했어? 뭐해? 아이, 필요 없어. 하지 마. 다 생각이 틀립니다.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아까 그걸 정렬을 하는 거예요. 비전, 사명, 맞죠? 비전, 핵심 가치. 자, 손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딱 직원 3명을 뽑았어요. 채용해가지고 사과 개짝을 딱 놔두고 여기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딱 올라오고 3명이 앉아 있어요. 눈도 흐리뭉텅하게. 일본 있잖아요. 그 초식남 그 스타일. 해가지고 딱 이 사람이 불러 있어요. 10년 안에 몇십 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2명이 퇴사.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한 명 데리고 해가지고 지금 소프트뱅크 몇십 조 회사 만들었잖아요. 아시아 1위잖아요. 아시아 1위. 와, 그 비전 하나. 오히려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회사 떠나버리잖아요. 그 직원이. 그런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죠. 비전. 딱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미국에 세워지고 1호점 세워놔서 월트 디즈니가 그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월트 디즈니가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사망했어요. 연설을 했어요. 그 아내가 연설을 사망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끝나가 연설 마치고 나서 아이고 이 월트 디즈니 선생님이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왜 그때 부인이 한 말이 그 양반은 우리보다 먼저 보고 가셨답니다. 딱 그 말이에요. 이 끝그림을 봤다는 이게 비전인 거예요. 끝그림 다 봐. 훤히 다 봐요. 실제로 잘하는 사람 보면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가 이루어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포드죠. 저 말과 마차들만 다니던 그 시대에 자동차를 내가 만들어가 다 뿌려버렸다. 전부 모든 사람들이 1인 1차를 다 만들어주겠다. 마찬가지죠.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냐 못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도 맨날 내가 내일 뭐 먹고 살 건데 취업 하나 맡았냐 그게 아니에요. 원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계 복음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저도 비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2022년 숫자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몇 년까지 이게 개량화된 숫자. 하마 성경 연구소 설립. 죽기 전에 성경 일독. 대한민국 전체 죽기 전에 성경 일독. 수치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2025년 성경 플랫폼 구축. 그 안에서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 2030년 12명의 성경학교 제자들 양육하겠다. 이 비전은 무조건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감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나 언젠가는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딱 숫자. 한번 써보십시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남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우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이니셜로 쓰세요. 이니셜. 이렇게 JYP. 이렇게. 그렇게 쓰십시오. 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지갑에 항상 넣어 다닙니다. 그 쓴 걸 갖다가 쓴 걸 넣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넣어 다니고 보고 또 더 큰 게 나오면 또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핵심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가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상명하복은 누구나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죠. 기업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핵심 가치인데요.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말이죠. 가령 어떤 기업은 가족적인 조직 문화를, 또 어떤 기업은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할 수 있겠죠.
이런 핵심 가치가 명확히 서 있다면 임직원들이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이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싸우느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죠. 우리나라에는 빅4라 불리는 대형 병원 4곳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환자들의 절반 이상은 이 4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데요. 때문에 병상이 100개 미만인 중소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죠. 명지병원도 그런 곳들 중 하나였습니다. 말이 대학병원이지 매달 5억 원씩 적자를 내며 부도 위기설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2009년 병원 경영의 마술사라 불리는 이왕준 이사장이 이 병원을 인수하고부턴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그가 경영을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외래 환자 수가 20% 늘더니 입원실 가동률도 8%나 올랐죠. 매출도 10.2%나 뛰어올랐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명확한 핵심 가치를 만든 데 있었습니다. 이왕준 이사장은 모든 임직원들에게 병원은 환자들을 위해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환자 제일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는데요. 말로 강조한 것은 물론이고 병원 곳곳은 세상 모든 근심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순 없지만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은 없게 하리라고 적힌 액자까지 걸어두었죠. 자연히 이를 본 임직원들은 명지병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뭔지를 점차 알게 되는데요. 주목할 것은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한 이후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실랑이 하느라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이든 핵심 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면 됐기 때문이죠. 일례로 명지병원 의료진들은 긴 넥타이를 매느냐 나비 넥타이를 매느냐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병균도 많죠. 그런데 의사들이 메고 있는 긴 넥타이는 병원 곳곳에 있는 병균들을 쓸어모아 환자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나비 넥타이는 그러한 염려를 줄여주는 대신 의사들의 품위와 권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각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세우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명지병원은 환자들의 건강을 최우선한다는 핵심 가치가 정립된 덕분에 나비 넥타이를 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환자들이 왜 체신없어 보이게 그런 걸 맸냐고 물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라며 친절히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환자들은 명지병원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환자 제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명지병원은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모든 임직원들이 병실에서 하루 동안 먹고 자면서 환자들의 불편함을 좀 더 세밀하게 캐치하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 역시 핵심 가치가 없었다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쉽게 결정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빚 갚기도 바쁜 판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해가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었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명지병원의 전 직원들은 환자 제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옥신각신하지 않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 기준이 되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가치.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할 때, 앞으로 직장 구할 때 이 핵심 가치에 의해서 딱 움직입니다. 내가 돈이 제일 우선 가치가 있다? 아니면 내가 적성이 가치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다 결정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은 내 장래를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안에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거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보통 3가지를 다 적어 놓거든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쭉 넘기십시오. 그냥 넘기고 원칙과 기준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했죠. 맞죠?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뭡니까? choice. birth와 death.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운데 C는 choice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문과 갈까 이과 갈까 뭐 먹을까 어디에 그 결정 의사결정 이 대학 갈까 저 대학 갈까 결정한 결과가 예수님 믿을까 말까 믿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결정의 결정체가 여러분 이거예요. 굉장히 그럼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그 결정을
그때 기분에 따라서 대부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갑자기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야.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막 풍지박산된 그 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칙에 의해서 핵심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면 자기가 딱 있어야 될 위치가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 창의성, 재미, 성실성도 있고 막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런 거 싹 다 우리 필요 없어. 우리는 더 우선순위로 저 세 가지, 상상력, 창의성, 재미. 만약에 재미없다, 빼. 이게 아무리 의미 있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월트 디즈니에서는 재미없으면 빼. 일단 빼. 이건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가치예요. 자, 이제 애플 단순함, 디자인, 품질. 요거 외에 더 좋은 게 더 많잖아요. 좋은 말도 많잖아요. 사랑도 있고 다 빼. 필요 없어. 우리는 단순해야 돼. 우리가 심플한 거예요, 그게. 자, 삼성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교육시키고 또 뭐 일시키고 교육시키고 최고 지향 그 5개.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조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이력서 쓸 때에 조 단어가 안 들어가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의 사명, 비전, 핵심 가치 그 단어는 달달달달 외우고 내 이력서, 내 자기소개서에 비슷하다 싶으면 그 단어를 다 써버려야 돼. 쓰고 예를 들어서 단순함의 극치, 뭐 정은수는 단순함의 극치 딱 이렇게 위에 소제목 써.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단순하게 살았는지. 저는 미니멀라이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버려요. 그냥 다 버려. 싹 다 버려. 이 사람 괜찮은데? 진짜 그렇대요. 그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최고의 경험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막 나는 이런 데서 그 탈락이에요. 애플은 무조건 단순한. 이 사람 저는 취미생활도 평생 동안 병뚜껑만 먹은 것밖에 없어요. 단순해요. 하나. 이 사람 주목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그래서 주목하는 거예요. 왜? 저기에요. 핵심 가치가 저거. 이 사람은 우리 회사 들어오면 진짜 단순하게, 진짜 이 제품도 단순하게 만들 친구다. 이 사람 자체가 인생이 단순하게 살아왔네. 이 사람. 단순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우스갯해봐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이 듀퐁이라는 회사는 여러분 스타킹, 여성들 스타킹 만드는 데 있잖아요. 나일론 스타킹 만드는 이 듀퐁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이에요. 여기는 예전에 공장이 1800년, 200년, 몇백 년 전이잖아요. 공장이 폭파가 나가지고 직원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2번 났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시죠? 축구 선수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축구 선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슬픔의 역사를 가진 거 저기 비슷해요, 저기가. 그래서 저기 회사는요, 화학회사이기 때문에 폭발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전이에요. 첫 번째도.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9시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던 회사가 저 듀폰이에요. 듀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 두 번째, 소방관 쓰고 있는 헬멧, 소방관이 입고 있는 옷 다 듀폰에서 만들어요. 불에 타지 않는 옷. 그래서 그 산업만 해도 2조, 3조가 돼요. 갑자기 자기들은 핵심 가치만 지켰는데 거대한 비즈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돈이 버는 거예요. 이상하네. 나는 우리 돈 벌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 우리 회사에 이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돈이 되네. 그런 경우 많아요, 실제로. 난 내가 불편해서 이게 주부가 뭘 닦으려고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비슷한 주부들이.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침 이런 회의하거나 무슨 회의나 교육할 때는 항상 제 도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는 저기고요. 불 났을 때는 저렇게 도망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보고 뺏긴 데가 어디냐면 CGV 영화인가 영화 하기 전에 여러분 불 났을 때 어디로 땡땡땡땡땡 하면서 점선 표시 보여주죠. 저기서 보고 뺏긴 거예요. 저 회사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CGV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불 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다 적어줍니다. 안 했다 회사 잘립니다. 3번 적발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이 이 회사의 가장 핵심이 이제 필요 없어요. 잘립니다. 왜? 핵심 가치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이기 때문에 이거 운전할 때 키에 꽂는 거 저거 하지 말라는 거야. 운전 아예 하지 마. 그렇죠? 저 올라갈 때 저기 이제 망 잡고 올라가로 돼 있죠. 맞죠? 저기 계단 올라갈 때 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나 저거 잡고 올라가지. 지금 누가 젊은 사람이지 2계단씩 3계단씩 팍팍팍 올라가지. 저거 안 잡고 올라가면 잘립니다. 회사에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잘립니다. 그리고 저거 심지어는 저기 필통 빨간 있잖아요. 물 찌르는 부분들이 위로 오르면 회사 잘립니다. 항상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잡을 때 찔려가 피난다고. 왜? 안전. 그래서 6시 끝나고 나면 다 돌아요. 어떤 사람이 돌고 다 체크해요. 그래서 3번 적발되면 회사 잘려요.
항상 첫째도 안전, 둘째도. 그러니까 200년이 지났을 때 안전사고 났을까 안 났을까? 한 건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그 사건 났을 때 계속 지금 막 두 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저 회사가. 그래요. 왜?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가치가 그 회사를 살리고 그 핵심 가치가 그 회사를 먹어 살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이제 안전띠에 중국에 갔는데 이 문제까지 내는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는 안전띠가 뒤에는 없어. 근데 2명이 타.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띠 안 하면. 그러면 차 2대를 나눠서 타야 돼요. 2명이 갔을 때는. 그럼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 돌았다. 저 애들. 네가 사장 아들이냐? 왜 차를 2대 타고 갔냐? 돈 쓴 거. 다른 회사들 돈 쓴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용을 얼마나 썼냐? 절감했냐? 안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회사는 그게 아니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네. 차 2대로 나눠서 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만약에 그래 했다. 비행기 한 명씩 태워라. 예. 한 명이 다 태우니까 비행기 추락하는 게 다 죽어버렸잖아요. 투퐁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저기 갈 때도 한 명씩 비행기 태웁니다. 안전. 누가 하나 죽더라도 다 죽지 않게끔. 안전. 그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지 말고 운전수를 뒤에 태우고 운전수하고 내가 운전을 해 가면 좋겠다고 했더니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당신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 예,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 이게 문제까지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업마다 핵심까지 다른 거예요. 다음 장. 그게 현대하고, 현대는 뭐예요? 투표하고 정반대예요. 여러분들 현대그룹 간다. 현대그룹은 뭐예요? 도전정신. 안 되면 되게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완전히 투표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완전 반대되는 회사야. 그러면 성향이 달라요. 나는 막 도전정신 막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가는 회사들이 이런 사람이 2번 더 가면 지옥이에요. 매일 지옥이에요. 과장님 저 이거 할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거만 제발 좀 고마워해라. 이렇게. 그럼 맨 이 사람 지옥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대 듀퐁에 있는 사람 뭘 다 규정대로 있잖아요. 매뉴얼대로 요거만 하는 사람이 갑자기 현대 가가지고 저 과장님 전 요거만 이렇게 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내 무조건 해내. 저 아니 그런 거 싫은데 야 잘못 들어간 거예요 회사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면접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하겠습니다. 듀폰 탈락 무조건 탈락. 놀래는 게 그 말이 경계하는 거야. 그 말에 그 단어에 수단과 방법 제발 나가시라고 바로. 예.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이게 틀린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맞는 걸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핵심 가치가 다 있어요. 가보면 다 해놨습니다. 아까 말했죠. 다 달라요. 좋은 말만 제일 안 좋은 회사. 우리 회사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뽑아놓고 회사 들어갔는데 저기 선배님 이런 거 하면 야 까라면 까는 것만 해. 좀 시키면 해. 쓸데없는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창조적인 인재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회사 들어가면 방향 나와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취업 특강이에요. 계속 그 얘기 도전 정신 보세요. 저걸 해낸 거예요. 저 사람들은. 현대는 말도 안 되는 배를 침몰시켜가지고 저 물이 급류가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물이 너무 조수간만에 차가 씹어가지고 물이 촉촉촉 흘러요. 흙을 부었는데 물이 쫙 쓸려 내려가는 거야. 아무리 흙을 부었는데도 물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야. 안 되겠다. 정주영 회장이 배 하나 가져와라. 배를 침몰시켜라. 저기 배가 침몰되니까 물이 딱 쓸 거잖아요. 그때 때려 부어. 흙을 때려 부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그때 이거 되냐 안 되냐고 전 세계에 있는 토목과 건축 물어봤는데 됩니까? 100명에 물어봤는데 100명이 안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공사입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해보기나 해봤어? 그래가지고 울산에서 배 가져와가지고 침몰시켜버린 거잖아요. 딱 서니까 물이 딱 멈춰버린 거야. 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낸 거예요. 이건 듀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듀폰에서는. 이걸 기획하는 사람 잘리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런 위험한 천만한 일을.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배를 선적했어요. 도구도 없는데 배를 만들 공장도 없는데 배를 수주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너무 성적이 급해. 배를 수주했어요. 그러면 이 도구라는 게 있거든요. 배를 만드는데 거기가 도구라고 해요. 근데 비유를 들면 이거예요. 밥을 해야 되는데 전기밥솥도 없는 거야. 전기밥솥을 만들면서 밥을 같이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밥을 해냈어. 그걸 해낸 거예요, 이 정주영 회장이. 그러니까 정주영의 여기 현대그룹의 생각은 뭡니까? 도전정신. 이게 기업 문화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가치. 어떻게든 되든 안 되든 머리가 막 깨지는 한이 있든 우리는 하는 거야. 듀폰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르다. 회사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지원을 하고 면접 보러 갈 때도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래야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써보십시오. 저는 3가지: 성경, 순종, 인내. 사람이 그렇게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말고도 많아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많아요. 다 빼는 거야. 나는 이게 중요하다. 순종하면서 되어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냥 뭐 모든 게 열려지고 뭐. 인내,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끈기. 정말 요즘은요, 요 젊은 사람들 보면 무통분만의 시대예요. 애 바로 가지자마자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출세도 빨리 하고 싶어 하고. 그 애를 가지면 몇 달을 기다려요? 10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 씨를 뿌리면 최소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거 안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그게 인내와 끈기입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중에 저는 기다리니까 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보세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서울에 올라왔는데도 기다리니까 그날이 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단순 무식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인내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막 물질도 다 떨어지고 그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 신부의 영성이 뭐 불 받는 거야 금방방 받아요. 불이 떨어질 때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기르십시오. 그래서 기다리는 거, 인내와 끈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제 인생 20년, 30년 기다려보면서 느낀 게 그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걸 나중에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올 집에 가서 곰곰이 여러분들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들의 취업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맞는 회사를 찾는 거. 이거와 이념이 찾는 회사를 큰 회사 따지지 마십시오. 맞으면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면 가면 되고요. 길이 닫히면 그거 아닌 거예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로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길이 열리면 그거예요. 뭘 그걸 고민해? 뭘 미리 염려합니까? 제가 이렇게 회사들마다 가서 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다 이렇게 IT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션, 비전, 핵심같이 다 세웠어요. 그래시가는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주 노골적이잖아요. 보세요. 사명,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치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뭐야 이게 지금. 그리고 설명을 잘하겠다. 자기는 핵심 가치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치과를 갔는데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앉으세요. 드릴로 뭐 하는 거야 모르면서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잘못 뽑았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치과가 그동안에 너무 그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고객들이. 그래서 첫 번째가 설명이에요. 핵심 가치가 설명. 우리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명을 잘해주는 치과로 되겠다.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좋은 말 많잖아요. 창의적인 치과, 뭔 치과, 성실한 치과 다 빼. 설명 잘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기쁨, 소통. 적어도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설명이에요, 여기는 설명. 그래서 전화 받으면 설명 잘하는 치과, 그래서 치과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그게 분명한 선 하나가 있어야 돼요. 요거도 하고 싶고, 요거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러면 인생이 흐리멍텅하게 지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잡을 거 하나. 나는 이거를 잡겠다. 내 사명. 그리고 이 가치.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분명합니다. 선이 굵어지고. 자, 그래서 회사보다는 여러분은요, 직무 부분의 전문가가 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까? 회사는 망할 수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 부분들을 여러분들 어떤 적성에 맞는가, 나의 적성에 맞는가를 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NCS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음에 내가 4학년들 대상으로만 NCS만 별도로 한번 해볼게요. 채용을 하면 보통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면접을 하는데 요즘은 아까 얘기했죠. AI도 발달되어 있고 NCS가 발달되어 있으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합니다. 학력 다 지우고 성별 지우고 이 사람이 누군지만 가지고 무슨 경험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만 보겠다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NCS. 그래 실제로 블라인드 면접을 했는데 스카이 대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지방대 출신들이 50% 이상이 뽑혔어요. SK텔레콤에서. SK텔레콤 그 제일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했는데
스카이대가 만에 안 뽑히고 50%가 수도권과 지방대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만큼 우리가 허상에 쏘갔다는 거잖아요. 스카이대 뽑아놨더니 애들 막 겉멋 들어가지고 애들 막 안 하고 막 저 마음대로 하고 조직 다 흐트려 놓고 그런 경우는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진짜 겸손하면서 성실하면서 그 직무에 가장 라이트한 친구, 적합한 친구를 뽑겠다. 국가가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10년 이상 정리했던 게 NCS입니다.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나 정부에서 하는 거 굉장히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봤거든요. NCS 보는 순간 내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끝까지 끈기 있게 다 만들었냐. 아주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입사 지원서도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지원서. 그건 이제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제는 네가 그동안에 어떤 경험했냐, 어디서 좀 놀았냐. 교회에서도 만약 교회 생활도 다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 음향했냐, 이벤트 이런 거 했냐, 행사했냐, 다 쓰라는 거예요. 다 경험. 그게 우리 직무하고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네가 예전에처럼 이런 질문 형태로 노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는 아주 이제는 밀접한 관계가 돼요. 라이트한 질문만 합니다. 그래서 취준생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학교 행사를 기획했던 친구예요. 이 사람이 축제를 너무 좋아해. 그리고 막 뮤지션들 만나고 막 음악 너무 좋아하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공기업에, 요즘은 공기업은 다 이걸로 뽑습니다. NCS로 뽑습니다. 공기업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NCS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고 일반 사기업도 그게 NCS 기준으로 이제 다 추세로 이쪽으로 갑니다. NCS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공연 그런 문화재단이 많아요. 아산재단 맞죠? 그런 공공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그 재단은 막 그 시민들한테 공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기획자를 뽑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기록을 해놓으세요. nchs.go.kr로 들어가면 오늘 저녁에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공연 기획을 했기 때문에 쭉 나오는데 보건 의료도 있죠. 이게 간호사나 의료 쪽에 있는 사람들 이거 누르면 되고요. 사회복지 자기 인사 쪽은 인사 쪽은 여기 경영 회계 사무 이쪽 누르면 되고 쭉쭉쭉 누르면 다 들어가집니다. 자, 이 사람은 기획을 문화 공연이기 때문에 문화 쪽을 누릅니다. 클릭을 하면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시면 지금 직무가 나옵니다. 이렇게 직무가. 보세요. 문화예술 쪽에 직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경영, 문화예술 기획이라는 이 세 가지 직무가 탁탁탁탁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파트를 또 누르면 됩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정보까지 나옵니다. 채용 공고 조회라고 나와 있죠. 맞죠? 채용 공고 조회. 이 직무와 관련된 채용 공고, 전국에 현재 어떤 채용들이 뜨고 있는지 공고들이 여기서 한눈에 싹 다 나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 전부 다 나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세요. 자격 정보 조회. 이것을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원해야 됩니까? 라는 것까지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훈련 정보, 어떤 교육을 받아야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NCS 하는 목적은 직원들을 뽑았는데 6개월 동안 또 교육을 시키는 거야. 회사가. 회사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힘드는 거야. 교육시켜주는 이 사람도 일 못하잖아요. 맞죠? 힘들잖아요. 오기 전에 이 NCS에 들어가 보면 모든 교육과 매뉴얼과 이게 전부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와요. 완전 보고입니다. 보고. 도서관처럼.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를 하고 싶으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기에서 싹 다 알려주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력서 쓸 때 또 자기소개서 쓸 때 전부 다 이 단어를 적용해서 쓰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아까 이념 있죠. 비전, 미션 가치, 핵심 가치, 비전, 사명 그거 위주로 쓰시고요. 실제로 이력서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일을 쓸 때는요, 이 NCS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을 보고 쓰면 됩니다. 그럼 NCS에는요, 안 나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아까 직무표들이 다 나와요. 그 직무에 들어가 보면 그것도 직무가 있고. 그러면 다음 장님 이게 이제 그 기획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예요. 문화기획에 들어가면 이 문화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한 10가지 업무입니다. 그 중에 어떤 업무는 사원이 하고, 어떤 업무는 대리가 하고, 어떤 업무는 부장님이 하고, 어떤 업무는 그 업무까지도 전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난이도라고 여기 나오죠. 여기 난이도라고 여기 있죠. 수준 있죠. 수준 나오죠. 그 수준이 낮은 거는 사원급들에서 하는 거고요. 수준이 높은 거는 이사님들, 아주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클릭해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매뉴얼들이 쫙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배우고 오면 바로 입사하자마자 바로 현업에 바로 투입되는 거예요.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NCS예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허송생활 하지 말고 미리 배워와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도 좋고 취업을 준비하는 나도 좋잖아요. 여기 와서 다 배우면 되겠구나. 그게 NCS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NCS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안 보더라고. 우리 교회도 매뉴얼 만들어라는데 자꾸 매뉴얼 안 만드는데 내가 이걸 알려주려고 나중에 봉사 부서장들 다 모아놓고 들어가 보세요. 이게 매뉴얼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향팀에 있다. 음향과 관련된 이게 다 있어요. 부서들하고. 음향에 관련된 매뉴얼 쫙 다 나옵니다. 음향 기계, 기구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보고 이걸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10년 동안 국가가 데이터를 쌓아놨는데도 아무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채용하라고 지금 공지를 뜬 거예요. 여러분 공기업 들어가십시오. 신앙생활 하기 제일 좋습니다. 따박 복지 좋죠. 마치고 나면 개인생활 할 수 있죠. 휴가도 1년에 거의 한 달 이상을 거의 쉴 수 있죠.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기업에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학력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전해 볼 만합니다. 공기업에 추천은 신앙인들은 공기업에 들어갈 부분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직무기술서 보시면 이제 지식, 기술, 태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그게 위에 있는 거 지식입니다. 그게 아까 NCS 다 나와요. 이 일을 하려면요, 요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연 기획을 하려면 공연 기획을 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공연 기획을 하려면 가수들은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지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태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 항상 열려 있고 커뮤니케이션 되고 이런 사람을 뽑고 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그걸 써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SNS도 하고요. 저는 항상 소통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저는 한 길만 가는 사람입니다. 탈락. 이래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지식들은 보세요. 예술가 및 관련 콘텐츠에 대한 지식. 저는요, 대학 시절 콘서트 전시 경험이 많아요. 음악 역사, 재즈, 팝, 클래식, 오페라 전 다 섭렵했습니다. 저는 거 다 좋아했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자기 장점인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강조해서 작성합니다.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야, 이 친구가 원하는 친구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적혀 있죠, 그렇게. 그러면 내가 학생회 활동할 때요, 축제, MT, 체육대 예산 수립 내가 다 했습니다. 이 경험이에요. 내가 대학부 MT 갈 때, 대학부 수련회 갈 때 제가 다 했습니다. 했던 거 쫙 보여주는 거야. 이거 되겠네. 그런 거 다 되는 거예요. 결산하면서 익혔던 엑셀 경험, 엑셀 제가 단축키 이런 거 하니까 굉장히 제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설명해 주니까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잘합니다. 저 잘합니다.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해 나가다가 이렇게 배워 하니까 스무스하게 쏙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공감도 되고. 세 번째, 홍보 채널 매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저 SNS 4년간 운영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았어요. 디지털 마케팅 강의까지 수료했어요. 마케팅 원론 강의, 학교에서 하는 이런 마케팅 강의도 내가 공부했거든요. 좋아. 기획서. 혼자서 제가 조별 과제, 우리 4명이 팀인데요. 다 애들이 안 해가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조별 과제 내가 수행 다 했어요. 이런 경험들 다 해주는 거예요. 학교 축제 행사 기획서 제가 작성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딱 맞는 인재인데. 그리고 일정 관리 및 섭외. 가수가 펑크 났는데 축제 때 펑크 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야,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렇게 써라는 거예요. SNS, 미니 홈피, 블로그, 페이스북 경험한 거, 소규모 의류 쇼핑몰까지 내가 경험 다 했습니다. 야, 놀랄로 얘가 완전 정답을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정답을 알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NCS를 왜 하냐? 정답을 보고 너 써라는 거예요. 정답지 여기 있다. 그런데 이거 안 보고 쓰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쓰는 거예요. 정답은 여기 있는데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쓰는 거예요. 여기 정답지 보면서 답이 내 거기에 쓴 거에 원하는 거에 내 경험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NCS 다음에 계속 내가 설명을 한번 이것만 가지고만 설명을 한번 할게요. 경력은 금전적, 내가 돈을 받고 어디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걸 그걸 경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경험은 교회에서 돈 안 받고 있잖아요. 재미삼아 동호회에서 했던 거 이런 걸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력과 경험은 여러분들 돈이 안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돈 받고 했냐, 아마추어냐 프로냐, 이게 차이입니다. 면접. 자, 그래가지고 통과돼가지고 면접을 보죠. 면접 분위기 살벌하다 지금. 자, 이렇게 면접을 보면 질문도 이런 것만 물어봐요. 북콘서트 일주일 전에 메인 강사가 본인 사정으로 참석 불가 통지를 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기획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우물쭈물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학교에서 축제 행사에 펑크난 가수를 다시 조정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던 그 사례들을 순발력 있게 제가 이거 응경변적으로 잘 대체했습니다. 두 번째, 그걸 또 꼬리를 물고 또 물어봐요. 대부분. 그러면 당신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참석이 그런 사람이 안 하겠다고,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신 공연 진행할 것이냐? 행사 공지는요, 관객과의 약속입니다. 필요한 경우 그 사람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어서라도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죠. 아주 퍼펙트한 거죠. 다음 어떻게 될까요? 합격하는 거죠. 합격.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프로세스를 잘 아십시오. 왜 어떻게 준비해야 근데 내가 지금 해줄 게 없습니다. NCS 들어가면 다 답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NCS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NCS 보여준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더 디테일한 거는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오늘 인공지능도 얘기하고 사회의 변화를 말해도요, 본질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이 이제 4차 산업혁명, AI 나오면서 더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크리스찬의 영적인 크리스찬 시대가 이제 문이 열립니다. 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제야 우리가 적성에 맞는 우리 인생의 3분의 2 일을 보내는 그 직장에서 우리에게 적성에 맞는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이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AI한테. 진짜 그런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시대일수록 더 디지털을 멀리해라고 분명히 그 에이트라는 그 책의 1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이지성 작가가. 그 본질인 예수님께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요, 팔로우 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영원히 그 추종만 하다가 하층민으로 살다가 거기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통제받습니다. AI한테 98%가 통제받는다고 나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거기에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뭐 거기에 AI한테 지배받으라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분명한 어떤 사람을 도와주라는 게 분명히 대부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 그 이 땅에 보내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되지고요, 어떤 공동체가 구원되지고, 그게 알고 싶죠. 그게.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냐 알려면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욕망을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사명, 비전, 핵심같이 여러분 욕망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로 문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진로 문제 고민하고 하나님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런 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요, 한 가지 고백밖에 없습니다. 진짜 한 가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고백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진로 문제 끝이에요. 진로 문제 해결입니다. 진로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뽀대나는 거, 좀 폼나는 거,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걸 자꾸 진로라고 생각해요. 진로라고 포장해서 뭔가 그래서 남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은, 좀 뽀대가 나는 그런 직장에 좀 가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운데 이루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거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뭐냐면요, 진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지식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발목에 찰랑찰랑 이 정도가 아니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완전.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비전이.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 어떻게 그 비전이 우리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로 문제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 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 비전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간사님, 그리고 여러분,
이거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달라요? 역할만 다를 뿐인 거죠. 역할만. 비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인 거지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가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가지 않고 멈춰서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 아니에요. 저 보세요. 별의별 거 다 계획 다 했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멈추고요. 아닙니다. 저 직장 나와가지고 제가 다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명언 있죠. 링에 올라오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에는. 그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의 그 유명한 복싱 선수 그 명언이죠. 실제로 그래요. 내가 면접 보러 가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거기서 완전 충격적인 질문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상태로 들어가요. 한 대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막 몽롱해집니다. 저도 그래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내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직장 나오면 이렇게다. 그리고 내가 성경개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밀어주시겠지. 홍해가 갈라지듯이 확 갈라지겠지. 5번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사업에. 야, 그런데도 내가 도전하더라고. 분명히 하나님 닫았는데도 머리가 깨지는데도 또 그 문을 열려고 내가 또 2달 전에 또 마지막 5번째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이제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대학교 이 문이 열린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다 떠났어요. 내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오는 거지. 내가 한마디 하니까 다 믿어주는 거야. 이제는 그 박사들이, 교수님들이, 그 이 부총장이 하마 성경 공부하자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마 성경 해주겠다고 맘만 보여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여기는 다 끝났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고 그 주에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그때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좀 교수님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그 수모 다 견뎠습니다. 내가 왜 하마성경도 하는데 나 밖에 나오면 인정해 주는데 왜 그 아까 말했잖아요. 끈기, 인내, 기다리면 그냥 열리더라고. 이제 알겠더라고. 조금 6개월 정도 지나.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뭘 할까요? 이제는 보세요. 이제 AI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40대 50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내가 요셉과 같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영학과 나왔다고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죠. 10분간 간증하고 그 다음에 쫙 교수님 나가서 이제 강의하고 이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열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샘플 모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가보는 거예요. 왜 요셉을 미리 애굽의 땅에 왜 보냈을까? 그 땅에 있는 사람 구원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려고 미리 요셉을 보내가지고 그 속된 말로 개고생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구원해냈잖아요. 나도 그거예요. 내 사명이 그거예요. 40대 50대 살려야죠. 구원해야죠.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 똑같은 경험한 사람만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거기 미리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견뎌내고 끝까지 한 거죠. 진로? 내가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진로 문제가 무엇이고 갑자기 미용실에서 전화 받다가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근데 내가 진짜 계획하고 꿈꿨던 거는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인생 꿈 그런 것들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아닌 겁니다, 그게. 그걸 참 어떻게 보면요, 진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면 가고 닫으시면 가지 않고 이 사람이 있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대한 자신의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농사 짓는 거라든지 어디 가서 어디 병뚜껑 줍는 거 뭐 이상한 일을 시키는 것도 거기서 최대한을 해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탁월한 어떤 일들을 해나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은 주목합니다. 어떻게 그걸 배웠냐고. 대학 교수도 와서 배워요. 하마성경 보세요. 하마성경 보고 놀래자마자 내가 배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은 그런 시대입니다. 뭐든지 거기서 내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다 주목합니다. 병뚜껑만 하면 여러분 다 30년 모아보세요. 그 사람은 주목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안 해서 문제지. 하다가 치워버리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다가 치워버리고 10달도 못해. 그냥 일이. 그러니까 남들한테 뭐가 보여주려고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자꾸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런 직업 가져야 되는데 못해 나는 거 명함 줄 때 나 강남에서 근무해.
저 강남에 근무했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힘든 자리에 가라고 하면요. 왜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정말 안 좋은 일, 내한테는 허드렛 일 같이는 보여도 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을 할까? 그 큰 꿈을 가져라. 어떤 사람 와서 이래요. 막 강사도 보면 큰 꿈 가져라. 비전을 여러분 가졌어요.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 당신 있었냐고 그런 거. 아니. 지금은 아까 비전을 대충 우리가 잡긴 잡더라도 그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큰 꿈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크기에 민감하게 열어주느냐 닫느냐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여시면 가고 닫으시면 가지 않겠다.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비전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진로 문제 해결 끝.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거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모든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때로는 비즈니스맨으로,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뭐 휴지 줍는 사람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여시면 가고 닫으시면 거기 멈춰서고 부르신 그곳에서 최대한 내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요. 극대화해서 하루빨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오는 게 그게 진로 문제 끝. 진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세요. 그 창고 옛날에 나는 이걸 유머 게시판에서 봤어요. 직업 선택 10개명.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맨 마지막에 보세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유머 게시판에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근데 지금 와서 방금 내가 했던 말 보고 다시 이걸 보세요.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이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유명한 기독교 학교예요. 직업 선택 시키면 보세요. 완전 죽으라고 진짜 십자가의 길로 그냥 가라고 한 거잖아요. 직업 선택은 여러분도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님 앞에 주님 사는데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저도 교육 담당자로 회사를 입사했어요. 나 교육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들어가는데 인사팀장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 비서 시키는 거예요. 나는 옐로우인데 사람 비서 이거 나 너무 남의 그 모습 보면서 좋아하냐 슬퍼하냐 막 그거 보고 막 뭐 긍긍정정하고 나 너무 싫어. 나 그런 일 너무 싫어. 근데 왜 시키는 거야? 왜 자꾸 회장님 비서 시켜가지고 너무나 하나 시원하게 사는 거? 난 내 맘대로. 나 정말 전 개인주의거든.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저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내밖에 몰라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어요 인생을.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해서 들어가지고 비서실장 시켜가지고 얼마나 훈련시켜요. 지금 와서 알겠어요. 왜? 비서를 하고 나면요. 비서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회장님 마음, 심기가 불편한지 불편하는지 계속 마음만 보는 거예요. 내 채널 이름이 뭐예요? 하마성경이에요. 하나님 마음. 결국에는 그게 뚫려지더라고요. 나 이전에는 성경 봐도 이게 하나님 마음인지 뭘지 이게 15년 동안 그 사람 마음만 읽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야. 마음을 갖다 알려고 오늘 왜 저리 불편하실까? 내가 뭘 해드려야 되나? 왜 저렇게 짜증을 내시니? 오늘 왜 저렇게 기분이 좋지? 나도 기분이 좋네 하면서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마음이 보여. 마지막 때에 그걸 시키려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보세요. 퍼즐이 하나씩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니까 성경 그거 지식적으로 알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읽히니까 다 사통팔달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신구약이 뭐 열리고 뭐 완전 진짜 내가 놀랄 뭐 이게 뭐 있잖아요. 뭐 이게 뭡니까 이거 번개 치듯이 뭡니까 이거 예.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왜 모르지? 왜 모를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마음 알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 마음 헤아리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안 열리는데 자기만 아는데 내 맞게 요즘 다 젊은 분들 다 개인주의잖아요. 서구도 그렇지만 안 열리는 겁니다. 안 열립니다.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경험하게 합니다. 예,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그래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거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이러리라. 아멘.
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그 관심과 내 관심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실은 지금 복음이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데 나는 뭐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좀 빛나게 뭐 이렇게 뭐 자꾸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제가 이게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요, 내가 뭘 해도, 내가 뭘 선택해도 오케이입니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저는 한 번씩 목사님하고 뭐 교제하러 가면 목사님 뭘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진짜. 이게 딱 하나가 됐다고 마음이 된 사람은요, 뭐 얘기 안 해도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선택해도 그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채널이 맞춰져 있으면, 그 안테나가 맞춰져 있으면 뭔 선택해도 다 열립니다. 하나님 의사가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소원함 주시도록 하면 그게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가십시오. 닫으시면 10명 가고 닫히면 안 가면 되는 거. 다 심플하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요, 너가 변호사 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걸 뭐 국제 변호사 되기 위해서 의사가 돼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하나의 역할일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럼 진로 문제에 뭐 고민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사역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형생대로